박진석이 진짜로 무너진 건 고성이가 아니라 아들 박성재한테서 한마디를 들은 그 순간이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똑바로 보면서도 눈을 피하고 싶어 했어요.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기겠다고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면 끝장이 날 걸 알면서도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랑 똑같아요. 박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박진석은 그 말이 더 아팠어요. 고성이한테 속았던 배신감보다 아들 박성재가 본인한테 등을 돌린 게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박성재는 한 발 물러났어요. 은호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박진석이 바로 받았어요. 전쟁이야, 성재야.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이면 왜 꼭 은호가 희생이어야 해요? 그 순간 박진석은 대답을 못했어요. 박진석도 알아버렸거든요. 본인이 고성을 잡는다고 고성이가 쓰던 방식으로 세상을 굴리고 있다는 거리요. 박진석은 결국 혼잣말처럼 뱉었어요. 내가 괴물이 됐다고 해도 끝은 봐야지. 박성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박진석은 한동안 그 문만 봤어요. 그리고 위스키 잔을 들었어요. 독한 술이 목을 태웠지만 마음이 더 뜨거웠어요. 박진석은 책상 위 태블릿을 다시 켰어요. 화면 속에는 고성이가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울고 있었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저는 26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고성이는 더 말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맨발로 끌어내고 제 돈을 다 막았어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미쳤다. 이건 폭력이다. 대기업 끝났다. 고성이는 그 반응에 취했어요. 고성이는 여론이라는 칼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의 눈물에서 다른 걸 봤어요. 고성이는 울면서도 딱 한 가지를 숨기고 있었어요. 간 이식이요. 박진석은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생각 못했지. 박진석은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가 받기 전에 박진석이 먼저 말했어요. 준비한 거 지금 터트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었어요. 고성이, 간이식, 친아들. 사람들은 처음엔 헷갈려 했어요. 그런데 한 댓글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도 얼굴도 없는 계정이었어요.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어요. 간이식 물어보세요. 그 댓글 아래로 물음표가 폭발했어요. 무슨 말이야? 버린 딸이 있었던 거야. 그럼 간 준 사람이 누구야? 고성이는 핸드폰을 쥔 손이 굳었어요. 고성이는 숨이 가빠졌어요. 고성이는 자기가 만든 판이 자기를 잡아먹는 걸 느꼈어요. 고성이는 욕을 했어요. 한우진 이 새끼가. 고성이는 아들 한우진 번호를 눌렀어요.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떴어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고성이는 벽을 쳤어요. 고성이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여론은 마음이 아니라 구경거리에 붙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차철미였어요. 차철미는 모니터 앞에서 화면을 보면서 웃었어요. 차철미는 사람들이 화내는 속도가 바뀐 걸 봤어요. 차철미는 낮게 말했어요. 이제 바람이 바뀌네. 차철미는 누구 편도 아니었어요. 차철미는 재밌는 쪽 편이었어요. 차철미는 자기가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차철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 파일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지혁. 차철미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지혁이만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그 시각 박진석은 고성이가 울고 있는 영상을 멈췄어요. 박진석은 고성의 눈을 확대해서 봤어요. 눈물 속에 탐욕이 있었어요. 거짓 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박진석은 결론을 냈어요. 고성이는 지금 이기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진짜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박진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더 차가웠어요. 오늘 밤 9시 그 여자를 무대 위에 올려. 박진석이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이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9시 삼자대면 라이브 갑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었어요. 도망치면 인정이 되는 판이었어요. 고성이는 결국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해보자.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가 필요했어요. 고성이에게 마지막 카드는 한우진이었어요. 고성이는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만 노려봤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반복했어요. 나와, 우진아.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터졌어요. 카메라가 달려들었어요. 마이크가 들이밀렸어요.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어요. 라이브였어요.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죠? 동네 소문이요. 그걸 박진석이 제일 잘 알았어요. 진짜 지옥은 공개예요. 유튜버가 소리쳤어요. 버린 딸이 있었다면서요. 그간 이식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고성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성이가 오해라고 말하는 순간 채팅창이 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표정을 보고 싶어 했어요. 고성이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데 뒤가 막혀 있었어요.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그때 검은 세단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내렸어요. 박진석은 플래시에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고성이 앞에 섰어요. 고성이는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살려달라는 눈이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에게만 들리게 말했어요. 내가 말했지. 당신이 놓친 게 있다고. 고성이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얼굴이 그대로 송출됐어요. 그 장면을 어디선가 차철미가 보고 있었어요. 차철미는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제 다음은 이지혁이네. 바로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쪽이었어요. 짧은 보고였어요. 회장님, 이지혁 쪽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박진석은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끝이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동안 누군가는 이지혁과 은호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누가 진짜 괴물인지 이제 보여주자. 박진석은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어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딱 전쟁이었어요.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짧게 말했어요. 이지혁, 지금 위치부터 잡아. 비서실장은 숨을 삼켰어요. 비서실장은 박진석이 진짜로 무서워질 때 말이 짧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절대 웃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고성이를 무너뜨리면 끝이 아니라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찌를 곳이 남아있다는 거리요. 박진석은 그 마지막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은호였어요. 그리고 이지혁이었어요. 박진석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성재야.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성재는 눈이 빨갰어요. 박성재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아버지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물었어요. 너 은호랑 지혁을 지킬 수 있겠냐? 박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안 다치게 하세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박진석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박성재가 맞는 말을 했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방향을 틀었어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말했어요. 은호는 지금부터 내가 붙어.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은호를 지키는 게 결국 이지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을 스친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수빈이었어요. 박성재는 지금 이 타이밍에 수빈을 떠올리는 자신이 싫었어요. 박성재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친구가 흔들리는데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너무 비겁했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지금은 지역부터. 같은 시각,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어요. 지은호의 손바닥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방금 전 이지혁의 눈동자를 떠올렸어요. 지은호는 그 눈빛이 살려줘가 아니라 미안해였다는 게 더 아팠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은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왜 나한테만 착한 척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해요. 그런데 지은호는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 이지혁의 시간이 끝날까 봐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 숨을 골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어요. 지은호는 손이 굳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지금 힘이 필요했어요. 지은호는 결국 받았어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은호 씨, 지금 어디요?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병원이요. 박진석이 바로 물었어요. 지혁이 상태 정확히. 지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의식은 돌아왔고요. 그런데 계속 흔들려요. 박진석이 짧게 끊었어요. 오늘부터 내가 의료진 붙인다.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진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해결 안 되면 해결되게 만들면 돼요. 지은호는 그 말이 섬뜩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사람을 살리는 말도 사람을 죽이는 말도 똑같은 톤으로 한다는 걸 느꼈어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가 놓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지은호는 그 말에 목이 잠겼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의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다는 게 더 복잡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은호를 불렀어요. 지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도 아니고 병원 사람도 아닌데 딱 기자 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성애 씨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남자가 또 말했어요. 간 이식 사실이죠.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지은호를 정확히 겨냥했어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저 인터뷰 안 합니다. 남자가 웃으면서 한 발 다가왔어요. 그럼 이지혁 대표 얘기라도.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쓰러졌다는 소문 돌던데요. 지은호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단순 기자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빨라요. 지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지은호는 바로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병원 복도에 수상한 사람 있어요. 지은호는 이어서 짧게 덧붙였어요. 지역 얘기까지 꺼내요.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내자마자 남자에게 등을 보였어요. 지은호는 도망치듯 걸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지은호는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떠나질 않았어요. 차철미였어요. 지은호는 차철미가 왜 자꾸 이 판에 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느낌이 왔어요. 차철미는 고성의 편도 박진석 편도 아니에요. 차철미는 이기려는 사람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지킬 사람은 내가 지켜요. 같은 시각 차철미는 조용한 방에서 또 다른 화면을 켰어요. 차철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은호가 움직이겠네. 차철미는 손가락으로 메모장을 넘겼어요. 메모에는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박영락, 한우진, 그리고 이지혁. 차철미는 마지막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차철미는 중얼거렸어요. 지혁이만 흔들리면 전부 판단이 흐려져. 차철미는 그걸 노렸어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약해진 순간 돈과 권력이 들어올 틈이 생기거든요. 차철미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 병원 쪽 각 잡아. 그 시각 고성희는 어디 있었냐고요. 고성희는 잠깐 잠잠했어요. 하지만 고성희가 잠잠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고성희는 모텔방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고성희는 얼굴을 만졌어요. 고성희는 자기 얼굴이 망가졌다는 게 제일 견딜 수 없었어요. 고성희는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눈은 번쩍였어요. 고성희는 중얼거렸어요. 박진석, 내가 날 사람 취급 안 했지. 고성희는 이를 갈았어요. 그럼 나도 사람 취급 안 해줄게. 고성희는 핸드폰을 켰어요. 고성희는 라이브를 다시 켰어요. 고성희는 울면서 웃었어요. 고성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고성희는 종이를 흔들었어요. 종이에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은호. 고성희는 그 이름을 일부러 또렷하게 읽었어요.
고성이는 알고 있었어요. 대중은 악녀보다 친딸이라는 단어에 더 미쳐요. 고성이는 그걸 노렸어요. 고성이는 말했어요. 제가 버린 딸이요.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고성이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고성이는 사람들 심리를 건드렸어요. 저도 속았어요. 고성이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피해자가 됐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석은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박진석은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딱 그걸 꺼낼 줄 알았지. 박진석은 이미 그 카드를 기다렸어요.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기록으로 친다. 박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동정은 필요 없어, 팩트만. 박진석이 실행한 건 간단했어요. 고성이가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알았던 기록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녹취가 올라왔어요. 문자가 올라왔어요. 보육원 관련 서류가 올라왔어요. 사망신고 관련 문건이 올라왔어요. 고성이가 손으로 찍어준 서명이 올라왔어요. 댓글이 다시 뒤집혔어요. 소름. 연기였네. 이건 진짜 못 봐주겠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들고 굳었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석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손이 떨렸어요. 고성이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더 큰 소리를 냈어요. 고성이는 외쳤어요. 박진석이 더 나빠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라이브에 들어왔어요. 닉네임은 짧았어요. 우진. 채팅창이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고성이는 숨이 멎었어요. 고성이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한 줄이 올라왔어요. 엄마, 그만해. 고성이는 그 한 줄에 무너졌어요. 고성이는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고성이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어디야? 답은 없었어요. 대신 또 한 줄이 올라왔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고성이는 그 말에 미쳤어요. 고성이는 울면서 웃었어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부여잡고 소리쳤어요. 너 감히 나한테. 그 순간 라이브가 끊겼어요. 고성이의 화면이 꺼졌어요. 고성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성이는 결심했어요. 지은호부터 끝낸다. 고성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성이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약점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은호 본인도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병실에서 이지혁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이지혁은 문득 웃음이 났어요.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게 기쁜데 왜 이렇게 슬프지?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울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지혁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지혁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 하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박성재는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사람 놀라게 할래. 이지혁이 웃었어요.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미안, 근데 안 죽더라.
박성재는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 밖에서 은호 노리는 사람 있어. 이지혁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지혁은 바로 물었어요. 누구?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몰라. 근데 냄새가 안 좋아. 이지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박성재가 바로 막았어요. 야, 너 가만 있어.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지혁은 말했어요. 은호 건드리면 다 죽여.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너 그 말해도 되는 위치야.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 한마디가 박성재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지혁도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이 지은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없애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욕을 했어요. 이 타이밍에 사랑이냐, 진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밖에 잠깐요. 박성재는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차철미였어요. 차철미는 웃고 있었어요. 차철미는 박성재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부사장님, 반가워요.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어요. 박성재는 차철미를 싫어했어요. 차철미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차철미는 박성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호 씨, 오늘 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박성재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박성재가 물었어요. 너 뭘 알고 있어? 차철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차철미가 말했어요. 저는요, 바람 부는 쪽만 알아요. 박성재는 차철미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참고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핵심만. 차철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성이가요, 은호 씨 가족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박성재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차철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고성이를 따라붙는 카메라들이요. 거기까지 같이 갑니다. 박성재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지은호가 진짜로 지키는 건 가온재단도 박진석도 아니에요. 지은호가 지키는 건 양어머니 정순이와 동생 강호 같은 진짜 가족이에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박성재는 차철미에게 경고했어요. 너 거기 발만 담갔다간 너도 끝이야. 차철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차철미가 대답했어요. 끝이라는 말, 저는 별로 안 무서워요. 차철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부사장님,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이 되면 안 돼요.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이 아버지 박진석에게 했던 본인 말이랑 겹쳤거든요. 박성재는 차철미를 노려봤어요. 차철미는 웃으며 사라졌어요. 박성재는 바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성재는 단도직입으로 말했어요. 은호야,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마. 지은호가 숨을 삼켰어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고성이가 너네 가족 쪽으로 갈 수도 있어. 지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더 가야죠. 박성재는 욕이 나왔어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너 진짜 고집 세다.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제가 고집 세게 안 굴면 우리 가족은 누가 지켜요?
박성재는 더는 막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대신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사람 붙일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박진석과 고성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가 가족을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 마음속에서 결심이 하나 섰어요. 이지혁이 쓰러진 순간 지은호가 본 건 죽음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지은호는 이제 알아요. 죽음의 신호를 본 사람만이 삶을 지킬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걸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끝내요. 지은호가 집문을 열기 전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사진 속엔 정순이의 고깃집 간판이 있었고 그 밑에 지금 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바로 뛰기 전에 숨을 한번 삼켰어요. 지은호는 자기가 흔들리면 가족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성재는 첫 마디가 짧았어요. 너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대답했어요. 집 근처요. 박성재가 바로 말했어요. 나가지 마, 내가 먼저. 지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미 왔어요. 박성재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참고 말했어요. 그럼 문 열지 말고 사람 많은 데로 이동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는 사람 많은 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순이는 늘 가게 안쪽에서 혼자 불판 닦고 혼자 계산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지은호는 가게 쪽으로 뛰었어요. 지은호는 뛰면서도 머릿속으로 최악의 경우를 계산했어요. 고성이가 정순이 앞에서 가짜 엄마를 외치면 그 순간부터 가게는 끝이에요. 고성이가 보육원을 입에 올리면 동네는 단숨에 칼날이 돼요. 지은호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란이 있었어요. 손님이 몇 명 밖으로 나와 서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고성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고성이가 비웃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그래야지. 고성이는 일부러 주변을 훑었어요. 고성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즐기는 눈이었어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여기 사장, 지은호 엄마라면서요. 정순이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나예요. 정순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정순이는 그 한마디의 상황이 끝장난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순이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았어요. 정순이는 일부러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은 밖에서 하세요. 고성이가 웃었어요. 밖이 더 좋아요. 고성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성이는 카메라를 켰어요. 고성이는 사람들을 향해 밝게 말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은호는 그 순간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은호는 숨이 찼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냈어요. 그만하세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보자 눈이 번쩍였어요.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아, 주인공 등장. 정순이가 지은호를 보며 작게 말했어요. 은호야, 오지 말랬잖아. 지은호는 정순이 옆에 섰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일부러 뒤로 밀어냈어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더 들이밀었어요. 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를 거야. 지은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데 무서워서 웃음이 나온 거였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그건 못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톤을 바꿨어요. 고성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크게 말했어요. 저 여자 제 친딸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진짜야. 아까 그 뉴스 그 사람. 정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정순이는 지은호 팔을 잡았어요.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해요. 고성이가 더 크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저 여자가 니시건도 다 나랑 연결돼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박성재 뒤로 보안요원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숨도 안 고르고 바로 말했어요. 촬영 중지. 고성이가 비웃었어요. 누가 막아?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법으로 막아.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며 웃었어요. 아들 왔네.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고성이를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그냥 타인처럼 말했어요. 당신 여기서 소란 피우면 바로 고소 들어가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고소 좋아. 고성이는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지은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다 끌고 가겠다는 거죠. 고성이가 지은호를 노려봤어요. 너 내 피야.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피는 제가 선택해요. 사람들이 또 웅성거렸어요. 정순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정순이는 조용히 말했지만 가게 안이 조용해져서 다 들렸어요. 은호는 내 딸이에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한번 봤어요. 정순이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내가 키웠고 내가 지켰고 앞으로도 내가 지킬 거예요. 고성이가 날카롭게 웃었어요. 가짜 주제에. 정순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호가 바로 말했어요. 그 말 취소하세요.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취소? 박성재가 보안요원에게 손짓했어요. 보안요원들이 고성애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고성이가 소리쳤어요. 내가 그냥 온 줄 알아. 고성이가 휴대폰을 들어올렸어요. 고성이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라이브가 켜져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뛰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호는 숨을 삼켰어요. 정순이는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지은호를 향해 말했어요. 너 이 지역이랑 잤지.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칼이에요. 특히 시니어 손님들 앞에서는 더 잔인한 칼이에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봤어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무거웠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고성이는 수치를 뿌리려는 거예요.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다가갔어요. 지은호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원하는 게 돈이면 돈 얘기만 해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생각보다 침착한 게 싫었어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더 올렸어요. 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필요해. 지은호는 단호했어요. 못 줘요. 고성희가 웃었어요. 그럼 내가 지키는 것부터 부술게.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김다정이었어요. 김다정은 숨이 찼어요. 김다정은 지은호를 보고 바로 상황을 읽었어요. 김다정은 지은호 편에 섰어요. 김다정이 고성희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는 거 본인한테도 손해예요. 고성희가 김다정을 훑어봤어요. 너는 누구야? 김다정이 대답했어요. 지은호 친구예요. 고성희는 비웃었어요. 친구. 고성희는 그 단어를 씹어먹듯 말했어요. 친구는 제일 쉽게 깨져. 그때 지은호의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지혁이었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지은호는 화면만 보다가 결국 받았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은호야, 거기 있지.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네. 이지혁이 짧게 말했어요. 나간다. 지은호가 숨이 멎었어요. 오지 마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너 혼자 두면 또 무너지잖아. 지은호는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나 안 무너져요.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무너져.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근데 사랑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지금 딱 그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결국 말했어요. 그러면 빨리 와요. 전화가 끊겼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라이브를 켜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사람들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는 일부러 울먹였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정순이가 참다가 터졌어요. 정순이가 말했어요. 억울하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고성희가 정순이를 노려봤어요. 말 조심해. 정순이가 대답했어요. 내 가게에서 내 딸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순이는 떨리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정순이는 늘 이렇게 버텨왔어요. 지은호는 정순이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지혁이 들어왔어요. 이지혁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근데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지혁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이해했어요. 이지혁은 이 판이 말로 끝나는 판이 아니라는 걸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고성희가 웃었어요. 너까지 왔네. 이지혁이 지은호 옆으로 섰어요. 이지혁이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내 사람입니다. 가게 안이 또 얼어붙었어요.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어요. 김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순이는 눈물이 찼어요. 고성희는 잠깐 멈칫했어요. 고성희는 이지혁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고성희는 바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살아있네. 이지혁이 대답했어요. 죽을 뻔했죠. 이지혁이 웃는 척했지만 지은호는 알았어요. 이지혁은 진짜로 무서웠어요.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요, 죽을 뻔하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았어요.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지은호는 손끝이 뜨거워졌어요. 고성이는 그 장면을 보고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고성이가 말했어요. 그래, 사랑 좋지. 고성이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 사랑, 오늘 여기서 장례 치를까? 그 순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차철미의 얼굴이 지은호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어요. 지은호는 확신했어요. 누군가 이 장면을 키우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경찰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바꿨어요. 고성이는 울면서 외쳤어요. 저 사람들, 저를 협박해요. 고성이는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순이는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일이 터졌어요. 박영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박영나는 절대 우연히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영나는 고성이를 보며 말했어요. 이쯤에서 멈춰요. 고성이가 박영나를 봤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알고 있었어요. 박영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지금 그 라이브로 지은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박영나가 한 번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당신 아들 한우진도 같이 죽여요. 고성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고성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잠깐 잃었어요. 고성희가 소리쳤어요.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박영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들이면 사람처럼 대해요. 그 말이 고성의 심장에 꽂혔어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노려봤어요. 너 뭘 알고 있지? 박영나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몰랐던 것. 박영나가 말했어요. 우진이, 지금 박진석 손 안에 없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성재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지혁은 눈이 가늘어졌어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불안이 커졌어요. 박영나가 마지막으로 던졌어요. 우진이, 지금 상철이랑 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김다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상철. 이상철은 조용히 웃으면서 사람 등 뒤를 찌르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이상철은 지은호 주변을 오래 맴돌던 사람이었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싸우는 상대가 박진성만이 아니었구나. 고성이는 라이브를 켠 채로 굳었어요. 고성이는 주위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어요. 그만해요. 지은호는 낮게, 정확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 딸이어도 당신 편은 아니에요. 고성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자 자존심이 박살나는 기분이었어요. 고성희는 결국 소리쳤어요. 너도 결국 박진석이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들어왔어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끝까지 쇼를 하려 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경찰이 고성희에게 말했어요. 고성애 씨, 참고인 조사 요청입니다. 고성희가 웃었어요. 참고인.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그리고 경찰이 잠깐 멈췄어요. 보육원 관련 제보건. 고성희는 그제야 숨이 턱 막혔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을 봤어요. 박진석은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박진석이 다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또 확신했어요. 박진석은 직접 나오지 않아요. 박진석은 늘 환경으로 사람을 조여요. 고성이는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지은호, 너 결국 후회할 거야. 지은호는 흔들렸지만 이지혁 손을 꽉 잡았어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순이는 손님들 시선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지은호 마음이었어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불렀어요. 은호야. 지은호가 돌아봤어요.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괜찮니? 지은호는 웃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꼭 안았어요. 정순이는 지은호 등을 두드렸어요. 정순이는 그제야 울었어요. 김다정은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김다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김다정은 혼잣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 박성재는 휴대폰을 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을 보며 말했어요. 상철이 지금 잡아야 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말했어요. 은호는 여기 둬.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여기 안전하지 않아. 그 말에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왜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차철미가 움직였어.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지혁도 표정이 굳었어요. 이지혁은 차철미를 떠올렸어요. 차철미는 웃으면서도 사람을 망가뜨릴 줄 아는 인간이었어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오늘은 집에도 가지 마.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박성재가 짧게 말했어요. 내가 준비한 곳. 그 한마디가 끝나자 지은호는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배치예요. 사랑도 가족도 안전도 전부 누가 어디에 서 있느냐로 결정돼요. 그리고 그때 이지혁 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박진석이었어요. 이지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지혁아. 이지혁은 숨을 삼켰어요. 박진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너 은호 잡았으면 끝까지 잡아. 이지혁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박진석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없지. 박진석이 아주 낮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지혁은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진짜로 뭔가를 결심했어요.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밤 우진이 찾는다. 이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요? 박진석이 대답했어요. 상철이가 우진이를 쥐고 있으면 다음 칼은 은호한테 와. 이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르는 척했어요. 지은호는 알았어요. 자기가 흔들리는 걸 보여주면 또 누군가 그걸 이용해요. 지은호는 눈물을 삼켰어요. 지은호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이지혁이 쓰러진 순간 내가 본 건 사랑이 아니라 죽음의 신호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신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지은호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호.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수빈이 서 있었어요. 이수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진이 나한테 연락 왔어.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수빈이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우진이가 아니었어.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상철이 움직였어요. 차철미가 판을 키웠고 이상철이 사람을 잡았어요. 이제 선택은 하나였어요. 누가 먼저 누구를 구하느냐였어요. 이수빈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수빈은 이거 들어봐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스피커에서 나온 낯선 숨소리를 듣고 바로 굳었어요. 낯선 남자가 일부러 낮게 말했어요. 우진이 찾지 마. 라고 했어요. 이수빈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박성재는 그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박성재는 번호. 라고 짧게 말했어요. 이수빈은 발신 번호가 가려져요. 라고 했어요. 이 지역은 상철이 수법이다. 라고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지은호는 지금까지 고성이만 막으면 된다고 착각했어요. 지은호는 이 판에 진짜 칼이 우진이라는 걸 이제야 봤어요. 정순이는 지은호 팔을 잡고 은호야,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박성재는 지금 집은 제일 위험해요. 라고 했어요. 김다정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김다정은 수빈아, 지금부터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이수빈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지역은 지은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나랑 같이 가.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어디로요? 라고 물었어요.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병원. 이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눈이 커졌어요. 박성재는 지역이 몸 상태, 지금 다시 체크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이 지역은 나 괜찮아.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얇았어요. 지은호는 그 얇은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이 지역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박성재는 보안요원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보안요원은 차 대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김다정은 정순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김다정은 어머님, 오늘 가게는 제가 정리할게요. 라고 했어요. 정순이는 다정아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김다정은 미안할 거 없어요. 라고 했어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정순이는 절대 혼자 서지 마.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내 엄마.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정순이 눈물이 또 고였어요. 차에 타는 순간 지은호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차철미였어요. 지은호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문자가 바로 왔어요. 우진이 살리고 싶으면 오늘 밤 9시에 봐요. 라고 왔어요.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지역이 문자를 보고 바로 물었어요. 이 지역은 차철미, 너랑 연락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저도 지금 처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운전석 쪽을 툭 치며 말했어요. 박성재는 철미가 장소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럼 우진이가 거기 있어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있다고 믿게 만들겠죠. 라고 했어요. 이지혁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지혁은 상철이랑 붙었네.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상철이 왜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상철이는 박진석을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왜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이 상철이를 살려주지 않았거든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지혁은 그리고 상철이는 늘 남 탓으로 살아. 라고 했어요. 차가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지은호는 내리자마자 이지혁 팔을 붙잡았어요. 지은호는 숨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이지혁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얼굴색이 안 괜찮았어요. 지은호는 간호사 호출벨부터 찾았어요. VIP실 담당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간호사가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대답하려는데 박성재가 먼저 말했어요. 박성재는 검사풀로. 라고 했어요. 간호사는 눈치 보고 바로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검사실 밖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지은호는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지은호는 우진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박영나가 전화했어요. 지은호가 받았어요. 박영나가 숨도 안 고르고 말했어요. 박영나는 은호야. 상철이가 내 작업실도 뒤졌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뭐요? 라고 했어요. 박영나가 말했어요. 박영나는 우진이 관련 자료 내가 숨겨둔 거 있지.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목이 말라서 침을 삼켰어요. 박영나가 낮게 말했어요. 박영나는 상철이 우진이로 박진석 협박하려고 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럼 박진석은요? 라고 했어요. 박영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영나는 박진석은 더 큰 칼을 들 거야.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고성이요? 라고 했어요. 박영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영나는 고성이가 아니라 너.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박영나가 이어서 말했어요. 박영나는 박진석은 너를 살리려고 하면서도 너를 도구로 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무섭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늘 정답 같은 말을 하거든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박성재에게 말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저를 지키려고 하면 그게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럼 우진이는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딱 잘라 말했어요. 박성재는 오늘 밤 9시 함정이에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래도 가야 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눈이 빨개졌어요. 지은호는 우진이는 제 오빠예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는 가요. 대신 우리 방식대로. 라고 했어요. 그때 검사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이지혁 차트를 들고 나왔어요. 지은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은호는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사는 심장은 버티고는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버티고 있다는 게 뭐예요? 라고 했어요. 의사가 말을 골랐어요. 의사는 지금은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위험해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뒤에서 걸어 나오며 웃었어요. 이지혁은 봤지. 나 안 죽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웃다가 울 뻔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지은호는 나 때문에 무리하지 마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눈을 보며 말했어요. 이지혁은 너 때문에 무리하는 게 아니라 너 없으면 내가 무너져.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쿵했어요.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는 그럼 같이 무너지지 말고 같이 버텨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헛웃음을 했어요. 박성재는 둘이 지금 로맨스 찍을 때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바로 받아쳤어요. 이지혁은 지금이니까 더 해야지.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미쳤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박성재 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상철이었어요. 박성재가 받자마자 이상철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상철은 부사장님, 오늘 밤 굿이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너 어디야? 라고 했어요. 이상철은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상철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상철은 우진이 살리고 싶으면 박진석도 같이 데려오세요. 라고 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박성재는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상철이가 판을 대면으로 끌고 왔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는 박진석이 오면 피바다예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는 그래서 우리가 박진석을 오게 만들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이지혁은 그럼 어떻게 해?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 대신 박진석처럼 무서운 카드를 들고 가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지은호는 무슨 카드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고성이.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어요. 지은호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요? 라고 했어요. 박성재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이지혁은 그 여자 지금도 폭주 중이잖아. 라고 했어요. 박성재가 딱 정리했어요. 박성재는 폭주하게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지은호는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오늘 밤 구시는 피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칼을 쥐느냐만 남았어요.